자, 맨 첫 번째 단원 챕터 1 등차 수열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나는 수업할 때 자꾸 한 명을 지목해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수업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다 학교도 다르고 처음 봐가지고 어색한데 어차피 2달 동안 매주 볼 거니까 그냥 쪽팔려 하지 마시고 대답 잘 해주시고요. 그렇게 친하게 지냅시다. 자, 등차 수열부터 간다. 처음에는 다들 낯설어 할 테니까 우리 호영이나 현재처럼 알던 사람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현재야, 등차 수열이 뭡니까? 저 새끼가 이제 잘 알고 있어. 뭐냐면 나는 너네를 쪼글 주려고 질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노베이스에서 너네 물어보지 않습니다. 내가 뭔가 질문을 던지면 내가 5초 전에 했던 얘기를 제대로 들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재질문하는 거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 물어볼 거예요. 부담 갖지 마세요. 등차 수열이 뭐래? 써있거든. 첫 장부터 차례대로 같은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이래. 자, 유치하니까 아주 간단한 것들은 다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일반항부터 한번 볼까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당연히 A에는 호영아 뭐냐? A 플러스 N-1D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당연히 체리나 D를 뭐라고 부르는 거였고, 공차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 상차나 점화식이 뭐임? 오케이.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등차 수열의 데피니션이 뭐였냐? 일정한 수를 더한다. 그걸 그대로 쓰면 되겠지. n 플러스 한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하여는 n 번째 항에다가 d만큼 더하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관계식 또는 점화식이었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일반항, 점화식, 단순한 공식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2번 뭐라고 되어 있냐? 가장 중요한 이야기지. 등차 수열은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이렇게 지목 안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다들 좀 중얼중얼 해주면 돼요. 처음이니까 낯설 뿐이지. 한번 해봅시다. 말이 트여야 되거든. 등차 수열 n에 관한 뭐래? 1차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알고 있겠지만 보세요. an이라는 위에 있던 일반항을 전개를 해보면 d 곱하기 n 플러스 a-의 d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당연히 n에 관한 식이니까 개수가 d고 뭐 이런 느낌. 자, 그러면 우리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는 그림으로 그리면 당연히 뭐가 그려졌었어? 직선이 그려졌겠지. 그렇기 때문에 등차 수열도 뭐의 이미지다? 직선 내지는 1차 함수의 이미지다 라는 게 중요하다. 요거를 알고 푸는 거랑 그냥 단순히 일반항 공식에다가 대입하여 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를 테니까. 자, 직선의 방정식 y는 ax 플러스 b라는 걸 떠올려 보시고 그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식을 세우기 위해선 정보가 2개 필요할 거야. 뭐랑 뭐가 필요하지? 한 명 물어볼게요. 영우야, 뭐가 필요하냐?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려면 지나는 점 필요하겠죠. 수민아 또 뭐가 필요하냐? 기울기가 필요하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 식에다가 적용해보자 이거야. 기울기가 뭐예요? D네. 그치? 자, 그렇다는 건 공차 D가 바로 1차 함수의 무엇의 이미지? 기울기의 이미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을 알면 식을 세울 수 있다라는 건 당연히 수열에서는 점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겠냐? 한 항이다 이렇게 부르겠지. 여기서 한 점이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y는 ax 플러스 b를 떠올려봐. 꼭 y절편인 0,b를 알아야만 식 세우던가? 아니라는 거지. 3,7도 괜찮고 100,200도 괜찮다 이거야. 마찬가지로 수열의 일반항을 세울 때도 꼭 A1에 집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뭐 A3 알아도 되고 A7 알아도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꼭 첫 항으로 되돌아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예시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 교재에 있는 예시를 다 하진 않을게요. 집에서 정독하시면 되고요. 하나 정도만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A3이 7이고 공차가 4다. 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기울기가 얼마면 뭐 컴마 뭐를 지나는 직선? 기울기가 4고 3,7을 지나는 직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주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A에는 일단 4xn이겠지. 질러놓고 3,7 지나게끔 빼기 5 정도로 막아주면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될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요거 점화식에 이어서 합시다. 이거를 좀 다르게 써볼게. A의 M은 AN에다가 공차 몇 개 더 해야 돼? 연수. AM은 AN에다가 공차를 몇 개 더 해야 돼? 좋아. 이 부분이 방금 내가 말한 점을 직선의 이미지를 생각해라. 그거랑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자, 보자. 예를 들어 뭐 A1 있고 A2 있고 점점점점 A7이 있습니다. 야, A1하고 A7하고 이거 몇 칸 떨어져 있냐, 얘들아? 6칸 떨어져 있지. 이거 어떻게 빨리 나온 거예요? 단순히 7하고 1만 뭐 해주면 됐던 거야? 빼주면 됐던 거지. 즉, 이 밑에 있는 인덱스를 그냥 단순히 뺄셈만 해주면 몇 칸 차인지가 나올 거고. 6칸이니까 공차 6개 더하면 되는 거였겠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A의 M은 A의 N에다가 공차 몇 개 더하면 될까, 연수야? N-N개 더하면 될 겁니다. 이거 뭐 M이 더 커야 돼 뭐 이런 거 없습니다. N이 더 커도 돼. 빠꾸한다는 뜻이니까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야. A의 3은 H에서 몇 칸 빠꾸야? 4칸 빠꾸니까 마이너스 4D.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등차 중항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 한마디로 요약합시다. 등차 수열의 가장 중요한 성질, 한글로 할게요. 양옆의 합은 무엇의 뭐다? 가운데의 2배다. 그런 성질이 있었죠. 뭐 실제로 예시를 좀 들어볼게. 오랜만이라 까먹었을 수도 있으니까. 자, 1, 3, 5, 7, 9 이렇게 등차 수열이 있으면 당연히 이거지. 요 세 개를 보자 이거야. 양옆의 합 1 더하기 5는 3이 2배고 3 더하기 7은 5가 2배고 5 더하기 9는 7이 2배다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볼 수도 있겠다. A의 N 플러스 1로 할게. A의 N 플러스 1의 2배. 가운데의 2배는 AN하고 A의 N 플러스의 1을 더한 것. 똑같겠지. 이것도 결국은 나중에 하게 될 수학적 귀납법 단원에서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점화식의 일종이 되겠지. 이렇게 줘도 점화식이죠. 아니, 이렇게 줘도 등차 수열이지. 이렇게 주는 것도 등차 수열이 됐었지 않니? 오케이. 자, 이것도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등차 수열의 성질, 양옆의 합은 가운데 2배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거 반드시 꼭 이웃한 항들끼리만 그게 성립하던가? 전혀 아니다 이거지. 여기 1, 3, 5, 7, 9의 예시를 보시면 알다시피 1이랑 5랑 9 이것들 또한 양옆의 합은 가운데 2배였다. 이게 좀 이따가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잘 써먹히는 거였었지. 이렇게 임해자면 돼. 얘네들의 합은 가운데 2배죠. 이것도 다 똑같이 가운데 2배다 이거야.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고3이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천천히 다 훑지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 집에 가서 한 번만 정독을 다시 하면서 수업을 복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합. 이거는 유체보에도 구하는 과정을 한 번만 확인해 볼게. 자, 등차 수열의 합 S의 N은 A의 1부터 옴뇸뇸뇸 해가지고 A의 N까지를 다 더하는 거였어. 근데 이거를 공식을 유도하는 그 과정이 뭐였냐면 하고 교과서에 항상 실려있고 수학쌤이 항상 하는 예시. 가우스 아저씨 기억나시죠? 가우스 아저씨 어렸을 때 1부터 10까지 더 해보렴 했을 때만 다 와 열심히 더하고 있는데 뭐 그 아저씨만 5초 만에 띡 했대. 어떻게 했니? 하니까 어떻게 했대? 똑같은 SN을요 거꾸로만 써봤대요. 기억나시지? 자, 그랬더니 한 방에 갈게. 얘네 더하면 SN이 2배야. 그러니까 이제 반띵으로 넘길게. 자, 그 다음에 A1이랑 AN 더한 거. 여기도 AN이랑 A1 더한 거. 맞나? 근데 이 다음에 있을 A2, 이 전에 있었을 A의 N-1.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것 같아. 양옆의 합은 가운데 2배라는 건 이거의 합은 이거의 합은 이거의 합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이나 이것들의 합이나 다 똑같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A1 플러스 AN이라는 것이
자, 당연히 총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다 였겠지. 자, 그러면 이것을 공식화 한번 해보면 2분의 첫 항 A랑 공차 D 갖고 한번 표현해볼게. n 괄호 A 두 개 있으니까 2A 플러스. 자, 그 다음에 현지야 몇 D였더라? 그렇죠. n-1개의 D였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의 공식 이렇게 부를 거고, 당연히 공식도 알아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 공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겠지. 자, 그게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대칭성을 이용한 등차 수열의 합인데, 방금 했었던 이 식을 다시 한 번만 리마인드 해볼게. SN이 뭐였냐면 2분의 n 괄호 a의 1 플러스 a의 n이었어. 이거 그대로 쓴 거지. 자, 그런데 이 A1은 당연히 다른 말로 첫 항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 AN은 당연히 끝항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한꺼번에 봐보자 이거지. 등차 중앙에서 했던 이야기인 거지. 양옆의 합을 나누기 2 하면 그냥 누가 나와? 가운데가 나오겠지. 가운데는 좀 쪽팔리니까 멋있게 뭐라고 해볼까? 평균이라고 말을 해보자 이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내가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n이야 당연히 무엇의 개수니까? 항의 개수니까 항수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맞니? 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네한테 야,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뭐였지? 하고 물어보면 당연히 공식은 이거야. 물론 이걸 써야 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등차 수열의 합을 의미를 좀 해석해봐. 등차 수열의 합의 의미가 뭐였지? 하면 항수 곱하기 평균이에요. 평균 곱하기 항수예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될 거야. 이거를 알면 등차 수열의 합 계산이 굉장히 편해지는 경우가 많았거든. 예시를 들 건데 케이스를 좀 나누어서 들어볼게. 첫 번째, 항의 개수가 홀수계일 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S의 15 정도를 한번 계산해 볼게. A의 1부터 옴뇸뇸뇸 가가지고 이제 A의 15까지를 다 더한다 이거야. 자, 이거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S15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냐 하면 일단 항수, 15겠지. 그 다음에 평균이야. 평균이 뭐냐면 그냥 정가운데라고. 이걸 떠올려봐. 아까 A1과 A7의 차이가 몇 칸? 6칸. 어떻게 하면 그냥 단순 7 빼기라면 돼. 마찬가지로 가운데 항은 뭐야? 하면 인덱스끼리의 평균 내면 돼. 인덱스 이 밑에 있는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인덱스끼리의 평균 내면 되지. 자, 그럼 맨 앞에 있는 A의 1과 A의 15의 가운데에는 A의 얼마가 있겠니? 8, 1이랑 15만 보면 된다 이거야. 자, 그러니까 A의 8이 15개 있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문제풀이의 속도가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SN은 하고 이렇게 복잡한 식을 세우거나 또는 SN은 뭐다 라고 한 다음에 15를 대입하는 등의 수고 없이 그냥 A8만 알면 15배 하면 끝난다 이거지. 그러면 이번엔 좀 빠르게 연습삼아 하나만 물어볼게요. S의 19 정도를 한번 물어보자. 머리를 잘 굴려보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송이안이 머릿속으로 A1부터 A19를 생각해. 1이랑 19 가운데는 누가 있지? 그렇지. 1이랑 19의 가운데 A10이 있을 거야. 이게 평균이에요. 항수는 당연히 몇 개인 거야? 맞아. 19개죠. 19개다 이거. 됐니? 그럼 이번엔 조금 더 기교를 한번 불어볼게. S의 16에서 S의 5를 한번 빼볼게요. 이거를 암산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는 호용이를 구합니다. 솔직히 좋습니다. 머리로 생각해봐. 1부터 16에서 1부터 5 뺐잖아. 그럼 A 뭐부터? 6부터 A 뭐까지? 6이랑 16의 가운데는 11. 일단 A의 11. 6부터 16까지 숫자 몇 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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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합은 평균 곱하기 항수를 이용을 해주면 편하다. 자, 항의 개수가 홀수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했거든.
이번에는 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를 한번 볼게. 항이 짝수계. 자, 예를 들어서 S에 얼마 정도 해볼까? S에 한 책이랑 그래도 비슷하게 해볼까? S에 8 정도 해보자. S8은요, A의 1부터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A의 8입니다. 맞냐? 그러면 1이랑 8의 정확하게 가운데 N은 항이 있어, 없어? 없긴 하지. 그 대신 떠올려. 뭐지? 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등차 수열함은 평균 곱하기 항수인데 그 평균은 애초에 맨 앞이랑 맨 뒤에 반띵이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쫄지 말고 일단 뭐 더하기 뭐에 반띵한 다음에 A1 더하기 A8에 반띵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 곱해주면 되겠다? 8 곱해주면 되겠다. 이게 그냥 말 그대로 평균 곱하기 항수야. 자, 그런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지시 하나 있었지. 등차 수열의 이미지가 뭐였죠? 직선. 그럼 직선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만약에 이렇게 일차함수가 있다 이거야. 여기쯤이 3이고 여기쯤이 4다 치고 4라고 치자 이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A3이죠. 여기가 A의 4야. 맞냐? 그러면 당연히 요 점과 이 점의 정 가운데 중점의 Y좌표는 당연히 A3이랑 A4 더한 다음에 뭐 한 거임? 반띵 낸 거지. 중점이니까. 근데 이게 직선이니까요. 요거 X좌표는 뭐 점 뭐냐? 3.5가 된다 이거야. 맞아? 자, 그래서 오로지 등차 수열에서만 할 수 있는 짓. 바로 A3과 A4의 평균을 A의 3.5라고 표기하고 똑같이 일반항처럼 계산해도 문제가 없었죠. 실제로 이 3.5라는 숫자를 이와 같은 일반항식에 그냥 넣어도 된다 이거야. 그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등차 수열이라서 왜 되는 거라고? 등차 수열이 뭐라서? 직선이라서 되는 거. 직선 아닌 거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등비수열 문제를 풀 때 0.5항 이런 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굳이 하고 싶으면 자, 1이랑 8의 가운데니까 A의 얼마? 0.5 곱하기 4.5 곱하기 8이다라고 계산하셔도 된다. 0.5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라는 이야기였지. 오케이?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을 평균 곱하기 항수로 바라보는 이야기. 7초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예시 한두 개만 할게요. 칠판 보면서 한번 목소리 한번 풀어봅시다. 도현이 시켜야지. 책이랑 다른 예시일 수 있으니까 그냥 칠판 보세요. AN이 3n-의 2일 때 S의 15를 구해보자. S15는 뭐 곱하기 뭐에 얼마입니까? 뭐 곱하기 뭐입니까? 오케이. A8 곱하기 15. 38에 24니까 22 곱하기 15. 암산 좀 해봐, 도현아. 이거 얼마게? 아니 130. 네 IQ냐? 330. 이걸 굳이 쟤한테 시킨 이유가 너네 중에 꽤 많은 친구들이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암산 잘 못할 수도 있어서 한번 물어본 건데, 두 자리 곱하기 두 자리 암산 자꾸 연습을 해봐. 어떤 식으로 연습할 거냐면 세로셈 하지 말고 소인수분해 한 다음에 다르게 조합해가지고 좀 쉽게 계산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나는 머릿속으로 22 곱하기 5 같은 게 씌어서 먼저 이걸 했어. 110이겠지. 그거의 3배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 꽤 의식적으로 연습을 한 사람하고 안 해둔 사람하고 시간이 촉박한 모의고사 같은 시즌이 다가왔을 때 그게 한두 문제 차이로 갈릴 때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이 좀 암산을 안 해버릇하는 경향이 있고 항상 세로셈만 해왔다. 그럼 이젠 고3이니까 좀 세로셈 연습은 할 필요가 없겠지. 암산 연습 좀 해보세요. 현재야, 이거 내가 계속 수업 시간에 물어봤더니 25 곱하기 30이 0.5초 만에 얼마야? 내가 저런 놈들만 봐와서 이렇게 수업하는 겁니다. 800. 왜? 32가 뭐 곱하기 뭐로 보여? 그치. 25 곱하기 4는 100이다. 이런 거 기억해두면 편했을 거 아니냐. 오케이. 이런 거 스스로 혼자 공부할 때 연습을 좀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이런 예시도 보자. 만약에 A의 2가 7이고 A의 9가 한 뭐 10 정도인 등차 수열이 있다고 칩시다. S의 10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거는 채린이가 해보자. S10을 뭐 곱하기 뭐로 계산하고 싶어요? 자, 이때 A의 5.5를 당신은 어떻게 구할 것 같습니까? 아, 미안. 내가 바보는 이렇게 풀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하나 예시를 들려고 했는데 얘가 그걸 그대로 하려고 그래서 A 플러스 D는 7, A 플러스 8D는 10 둘이 연립하면 A랑 D가 나올 테니까 일반항 세워서 5.5 대입. 그거 좀 안타까운 짓이고 일부러 이렇게 2랑 9를 준 이유가 있어. 문제를 풀 때 좀 넓게 한번 바보란 연습을 시키고 싶어서. 어때? A2랑 A9 보고 A의 5.5 바로 구할 수 있겠나? 구할 수 있겠지. 왜? 2랑 9의 가운데 또한 5.5일 테니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봤으면 더 빨리 보였을 수도 있어. A의 5.5라고 0.5 쓰지 말아봐. 그럼 뭐 더하기 뭐의 반띵 곱하기 10이냐 얘들아? A의 1 더하기 A의 10. 처음엔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 당연히. 첫항 더하기 끝항 이렇게 배웠으니까. 하지만 이것까지 떠올리면 꼭 첫항 끝항일 필요가 없었다 이거야. 이거 모르면 이렇게 알아도 돼. 이걸 알아도 돼. 그러면 1 대신에 한 칸 더 가고 한 칸 빠꾸한 얘네들 갖고 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17 대입해가지고 17 곱하기 5는 85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쉬운 3점짜리 같은 문제에서 많이 써먹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기출문제 숙제로 나갈 때 앞에 되게 쉬운 문제 있잖아. 그 쉬운 문제들 사실요. A 플러스 D는 7, A 플러스 8D는 10 하고 연립하고 풀어도 당연히 풀리겠지. 근데 그런 쉬운 문제에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하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고 그게 충분히 체화가 되면 4점짜리 같은 거 풀 때도 툭툭 튀어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쉬운 문제 쉽다고 그냥 맞으면 되지 뭐 하고 그 어설픈 기본에 충실한 풀이로만 하고 동그라미 치고 맞았다 하지 않고 이런 좀 다른 풀이 또는 스킬풀한 풀이를 좀 연습을 해보세요. 그런 용도로 기출문제집에 앞에 쉬운 게 있는겨. 알겠지? 좋습니다. 자, 9 쪽에 있는 내용을 하고 싶은데 아직 괜찮겠다 그지? OT를 한 20분 떠들었으니까 아직 수업을 1시간 안 했다. 오케이, 좀 더 갈게요. 자, 등차 수열의 합에 관련된 성질 이어서 3번. 자, 등차 수열의 블록합입니다. 자, 이 블록이라는 용어 자체는 그냥 내가 수업 시간에 쓰는 용어지 교과서에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내 수업에선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구나 라고 알아들어 주시면 되고 2학년 때 분명 다른 워딩으로 배운 적도 있을 거야. 본인들 학원에서, 학교에서. 그러면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면 돼. 자, 어떻게 볼 거냐면 내가 등차수열 A의 1부터 A의 10 나열해보고 A의 11부터 20, 한 30까지만 나열해볼게. 자, 이렇게 총 30개의 항을 10개들이 묶음으로 한번 묶어볼게. 그러면 1번 블록이 생겼고 2번 블록, 3번 블록이 생겼겠지요. 얘네들의 덧셈을 생각해보자. 1번부터 10번까지의 합, 11번부터 20번까지의 합, 21번부터 30번까지의 합. 자, 질문할게. 야, 상찬아, A1이 A의 11 되려면 몇 D 필요함? 10D. A10이 A의 20 되려고 해도 그렇다면 이 블록 전체를 두 번째 블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토탈 몇 D 필요하냐? 그렇지. 10D가 10, 총 100D가 필요할 거야. 마찬가지 아니겠냐? 11이 21, 20이 30 되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 몇 D 필요한 거냐, 송현아? 그렇지. 100D가 필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10개들이 한 블록을 얘를 수열의 첫 번째 항, 얘를 두 번째 항, 얘를 세 번째 항의 묶음 자체를 수열로 봐도 얘네가 무슨 수열을 이뤘다, 연수야? 똑같은 거 더했어. 무슨 수열을 이루고 있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겠지. 오케이? 이거를 나는 한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등차 수열의 블록합도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룬다 라고 표현을 하겠다고. 이해되지? 요게
뭐 평가원에서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요. EBS 수능 특강에도 매년 한 문제쯤 껴있고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에는 또 가끔 나오기도 하고 뭐 내신에도 나왔었던 친구도 있었을 거야. 그래서 당연히 알아는 둬야 될 개념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책이랑 값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칠판 봅시다. S의 10은 뭐 예를 들어 7, S의 20은 뭐 예를 들어서 21. 그랬을 때 나보고 S의 30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생각해볼게. S의 10이라는 거, S의 20이라는 거 주어지고 S의 30을 구하래. 몇 개들이 한 블록을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와요. 10개들이 한번 묶으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겠지. 그래서 일단 메모를 합니다. 일단 끄적여보자. A의 1부터 A의 10까지 한번 나열하고 A의 11부터 쭉 더해서 A의 20까지 다 더해보고 A의 21부터 쭉 해가지고 A의 30까지 한번 더해봅시다. 이거 실수하면 안 된다. 여기에 합이 S7이라서 아니 S10이라서 7입니다. 자, 그러면 서윤아 A의 11부터 20 여기까지의 합은 얼마냐? 이거 21이라 쓴 거야 나. S10이 7이래. S20는 21이래. 그렇지. 이거 21이라고 대답했으면 안 되겠지. S의 20는 처음부터 다 했던 21인 거니까 남아있는 건 생각하면 14다 이렇게 되겠지. 맞냐? 자, 그러면 이 10개들이 블록들도 등차 수열을 이룰 테니까 여기 있는 세 번째 블록은 현재야 합이 얼마가 된다는 거야? 21. 그렇다면 S의 30라는 건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걸 테니까 7 더하기 14 더하기 20이라면 얼마인 거야? 4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이것을 이와 같은 블록합의 개념을 안 썼더라면 귀찮아. 이거 S10 2분의 10괄호 2A 플러스 9D 2분의 20괄호 2A 플러스 19D는 20. 이거 연립해야 되거든. 근데 그렇게 푸는 게 해설지에 있는 기본적인 풀이야. 뭐 센도 그렇고 자이스토리도 그렇고. 근데 우린 그렇게 풀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이렇게 풀어보자. 하나 더 얘기해 볼게. 아까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4니까 7씩 커져서 여기 21이네 하고 알았고 다 더해서 40이 구했었잖아. 잠깐 머리를 하고 돌려봐. 나 여기 안 구해도요. S30 알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 수민이야? 내가 이게 7씩 커진다, 여기 21이다 굳이 안 구해도 답을 구할 수 있어. 답이 42인 걸 나는 알았어 미리.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자, 다 같이 등차 수열의 합의 의미가 뭐죠? 써놨으니까 내가 너네한테 새로운 걸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이지랄 하지 하면서 물어봤잖아. 등차 수열의 합의 의미가 뭐라고? 평균 곱하기 항수였지. 지금 이 1번 블록, 2번 블록, 3번을 동그라미 길이가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 몇 개의 합이야? 3개 합이야. 그러면 가운데 몇 배야? 3배야. 그러니까 14의 3배인 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지만 방금 배웠던 게 이제 체화가 됐다 이런 느낌. 이해되지? 좀 트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예시 이런 걸 해보자. S의 5가 10이고 그 다음에 S의 15가 60이래. 근데 A의 13 구하랍니다. 자, 이번에는 5고 15야. 같은 개수씩 묶어야 된대. 몇 개씩 묶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냐, 레오나? 5개씩 묶어봅시다. A의 1부터 옴뇸뇸뇸 A의 5, A의 6부터 옴뇸뇸뇸 10까지, A의 11 더하기 이거 생략해주면 더하기야. 점점점 A의 15까지. 자, 첫 번째 블록 1부터 5까지 합은 10이 맞겠지. 그 다음 S15니까 이거 다 더해서 두 번째 블록, 세 번째 블록 다 더해서 60이야. 맞냐? 그러면 자,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뤄야 되면서도 총합은 60이 돼야 되니까 얼마여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물론 방금 생각한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안 돼. 망설이지 말고 여기가 바로 나와야 돼. 얼마야?
20. 현재야 왜 그런겨? 너 쉬는 시간에 앞으로 나와라. 뒤에 숨어있지 말고. 그치. 60이라는 건 가운데 세배일 거니까. 그러고 이제 당연히 여기 3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의 13을 확인해 봅시다. 뜬금없이 A의 13 일반항 구해야 되나? 그게 아니야. 잘 생각하면 이거 암산 될 친구 있을 거예요, 분명. 13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잘 봐봐. 암산되냐? 여기 봐봐, 여기. 11, 12, 13, 14, 15의 합이 30이래. 그럼 또 이거는 가운데가 몇 개 있는 거야? 뭔 3개야? 5개 있잖아요. 가운데가 5개 있는 거지. 그게 30이래. 그럼 정가운데는 얼마겠어? 6이겠지. 오케이? 방금까지 배웠던 거 계속 써먹으면서 공부하고 있던 겁니다. 됐냐? 요게 9페이지에 있었던 등차 수열의 블록 합도 등차 수열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대슈. 사실 수업은 뭐 3, 40분밖에 안 했는데 10페이지부터 내용은 좀 다시 새로운 국면에서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한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